피곤하잖아요. 미세염증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데 몸이 찌뿌둥해요. 네네. 미세염증이 있는 거고요. 어디 방송이나 네. 유튜브 채널 내가 항상 물어보는 네. 질문이 이거세요. 무슨 음식 먹으면 좋아라고 많이 네.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100%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환자들도 싫어해요. 안 먹는다가 아니고 한 5%, 10%만 노력하셔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김재원 TV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글쎄요, 뭐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혈관 건강은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이종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가 끈적해진다. 혈관이 망가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혈관들은 네. 피가 슉 이렇게 지나갑니다. 혈전이 있거나 끈적한 혈액은 네. 아, 이렇게 올라가겠죠. 멈춤 하면서. 우리 사람 몸은 혈류가 느려지게 되면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느려지면 피가 바로 피떡이 생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코피나 또는 어딘가에 상처가 생겨서 밖으로 피가 나오면 얼마 가면 바로 피가 엉겨 있고 닦지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혈관 안에서도 피가 슉 지나가야지 끈적끈적하면 혈전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느려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주 많죠. 네네. 네, 보통 우리 이 혈액은 굉장히 좀 묽은 어떤 그 네.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요. 그 안에 기름이 많다, 혈당이 많다, 또 담배 같은 걸 태워가지고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심지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혈관이 이물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끈적해지는데 이게 그냥 끈적해지는 것이 아니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는 혈관 질환의 첫 번째 시초가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요새 염증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아는 염증은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 얼굴에 나는 네, 뾰루지? 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염증, 특히 만성염증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처럼 이런 분들 몸에 염증이 계속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병 때문에 몸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 혈관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봤죠. 염증이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왜 혈관병으로 죽지? 그래서 거기서 시초를 얻어가지고 혈관 질환의 원인을 조사를 거꾸로 해봤더니만 피가 끈적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끈적함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안에 기름이 들어와도 염증이 생기고요. 혈액 안에 화학 물질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있게 되면 서서히 혈액이 이제 끈적해지는 건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은 감기, 폐렴, 피부 염증처럼 눈으로 보이거나 확실한 뭐가 나타나야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증상이 없어요. 이런 만성염증은 아주 미미하게 염증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아무리 증상이 없다지만 몸에 이상이 생긴 건데 그래도 뭔가 미세한 신호는 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세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세염증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잖아요. 미세염증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요. 미세염증이 있는 거고요. 부패라든가 아주 기름이 많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또는 치킨, 맥주 같은 음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약간 찌뿌둥해요. 그 이유가 뭐냐? 혈관 안에 혈액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밤 늦게 라면 먹고 잤을 때 얼굴 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소금도 있긴 하겠지만 혈관 안에 염증이 생겨서 다시는 라면을 먹지 말라고 몸에서 보내는 미세염증의 신호인데 그런데도 나는 오늘 라면을 먹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미세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아 그래 내가 엊그제 좀 무리했지, 아 그래 내가 엊그제 좀 많이 먹었지 하고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연출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평소 건강할 때와 좀 다른 몸의 컨디션이 느껴지면 이제 미세염증이 네.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혈관 이상으로 연결되는 신호를 보내는 증상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세염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죠. 근데 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바로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제가 관상학 쪽으로 저 양반은 혈압병이 있을 것 같아라고 맞아요. 하죠. 그런 분들은 딱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본인은 멀쩡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세염증을 보면 혈액 수치가 있어요.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췄구나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말씀드렸죠. 미세염증도 신호를 계속 보내요. 괜시리 피곤하다, 괜시리 뒷목이 당긴다, 괜시리 좀 숨이 차다, 괜시리 붓는다라고 하는 등등등의 신호가 와요. 미세염증이 미세혈관에만 염증을 미치니까 아주 크게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나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호가 올 때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해서 나의 염증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피부염증 이제 구벼루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도 안에서 꼬물락꼬물락 하다가 터지는, 네. 밖으로 노출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염증들도 뭔가 안에서 꼬물락꼬물락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런 염증이 일어나는지 가장 큰 주범을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네. 뭐 사실은 알고 계시는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전통적인 아이들 말고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흡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음식입니다. 냉장고 문 열어보면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엄청 참고 왔는데 네네. 딱 보면 양념이 많이 돼 있고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최근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고위험이 있는 만성질환,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만성염증은 사실 혈관 안에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요. 말씀 주셨지만 피부가 이렇게 있다가 터지잖아요. 네. 만성염증은 그냥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집 안에 보면 벽지가 있죠. 벽지. 네네. 벽지가 처음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먼지가 많아지면 벽지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붙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 벽지가 두꺼워지면서 막 닦아내면은 네.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아요. 네. 만성염증이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큰 벽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증이 이렇게 막 세포들이 들어가서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이제 착한 아이들이 쟤 어디서 못 보던 아이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덩어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름을 만들고 혈전을 만들게 돼요. 사실 들러붙는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네. 집에 벽에 먼지 쌓이는 것도 잘 잘 모르죠. 모르는데, 액자 걸어놨다 그거 떼면 엄청나죠. 이게 그러면 네. 이게 다 먼지였구나가 네, 되잖아요. 건강 검진을 하거나 어디 가서 혈관 상태를 검사할 때 네. 그걸 보는 검사를 하는 이유가 나는 혈관에 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서 미세염증 수치를 본다거나 요즘 많이 하는 초음파나 CT를 찍으면 혈관의 염증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벽에 걸린 액자를 한번 떼내봐야 맞습니다. 우리 집 네. 벽이 얼마나 네. 더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것과 오늘 이거 같은 보시고 다 위치네요. 벽자 액자 청소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만성 질환들은 일단 걸렸으니까 좀 차치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글쎄요, 이게 스트레스 관리가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요것도 조금 차치하고, 네. 음식은 일단 내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음식,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네. 앉혀놓고 막 교육을 해요. 약 잘 먹어요. 당신 병은 이거예요. 이거 치료 받았어요. 이거 조심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고 많이 안 듣는 주제가 뭐냐, 바로 음식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팔도, 방방곡곡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즘이야 맛집이 또 그죠? 온 도처에 온 동네에 있어서 많죠. 사실 요새 여행 가는 이유는 맛집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된장찌개 드시지 마세요 하면 네. 된장찌개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고기 먹지 마세요 하면은 소고기 레시피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음식은 제일 나쁜 음식은 뭐냐, 바로 단 음식. 옛날에는 우리가 짠 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혈압이랑 혈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요즘은 단 음식. 지금 경계해야 할 1위로 단 단 음식을 음식. 꼽으신 거예요? 네. 네, 먹고 나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 네. 있죠. 혀가
얘를 거부하지 못하는 맛들이 있잖아요. 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저걸 먹고 싶어라고 하는 유혹이 막 들끓는 단 음식. 아니 뭐 빵, 과자, 케이크, 주스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사실 음식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떡볶이만 해도 얼마나 달게 만들어야 맛있어요. 네, 이게 경계해야 할 1순위군요. 특히 또 요즘처럼 날씨 좀 더워지면 네.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안에 과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럽을 그냥 쫙 넣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당이라 그러죠. 음. 과당, 가당이라고 하는 당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짠 네. 음식이죠. 짠 아, 음식. 예, 그러니까 예. 짠 음식은 들어가면 혈관을 좀 뻣뻣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세포들이 벽지처럼 들러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혈관이 말캉말캉하면 염증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붙었다가 퓨 실려가 버리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혈관이 딱딱하면 붙어있던 염증세포들이 쓸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니 그렇게 되니까 염증세포가 잘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이 여름이 되면 기운이 없으면 무조건 찾는 음식이죠.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음식들. 이른바 보양식이라는 보양식이죠. 명분 하에 찾는 예. 음식들. 뭐 예를 들면 뭐 탄광촌에 가시면 네네. 삼겹살을 드셔야 된다.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는 기름이 진짜 많은 막 네. 이런 음식들 드시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건 일견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혈관으로 봤을 때는 달고 짜고 기름지면 이거는 뭐 그냥 네. 삼겹살 대신 목살 드시고 네. 구워 먹는 대신 수육 드시고 하는 순화의 지혜를 발현해야 될 때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공장 갔다 온 건 안 먹는다. 뭐 주스도 네. 그렇고 뭐 가공식품도 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보통 자연 음식, 가공 음식, 초가공 음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초가공은 공장에 갔다 와서 우리가 봉투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아, 네.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은 줄이셔도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아, 뭐가 나빠 이런 걸 다 차지하더라도 그것만 조심하셔도 돼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도 혹시 염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보통 네. 사람들이. 네. 모든 음식과 모든 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작용이라고 할 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약을 먹었을 때 좋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성분을 먹었을 때 오히려 염증이 더 많이 생기거나 부작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시리 TV나 또는 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친구가 먹었다, 사주더라 이런 거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다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으면 본인의 혈액 검사를 가지고 상담하신 다음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성향과 기질이 다른 것처럼 체질도 다를 네, 테고 맞습니다. 뭐 타고난 체질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내 몸이 만들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대사 질환도 다르고 이른바 건강검진에서 드러나는 수치도 네,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네. 특정 성분의 약물이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어쩌면 네. 좀 이제 이슈를 좀 만들 수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네. 100명에게 약을 먹였잖아요. 네네. 95명이 효과가 있으면 처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5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 기호식품, 건강 보조식품은 51%예요. 50% 미만이면 네. 나라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네. 51%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거든요. 100명에게 먹었을 때 51명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49명은 반대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걸로 그치면 괜찮은데 부작용, 부작용으로 가버리면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병원에. 와, 네. 간이 나빠진다, 콩팥이 나빠진다, 혈관병을 더 악화시켜서 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피를 좀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상 속도로 만들어주고 혈전들을 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음식. 어디 방송이나 네. 유튜브 채널에 항상 물어보는 네. 질문이 이거세요. 네. 무슨 음식 먹으면 좋아라고 많이 네.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네. 색깔이 알록달록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되 요거를 적당량, 많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제철에 나오는 알록달록한
어떤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조리를 적게 하신 다음에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지. 요거 하나만 먹으면 혈관질환 없어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100% 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먹는 게 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식에 가까운 네. 음식들을 골고루 네, 기왕이면 다양한 색채, 색채. 컬러풀한 네, 네네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은 먹는 순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채소 먼저 먹어라, 뭐 그다음에 단백질 먹어라, 그다음에 탄수화물 먹어라.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밥 한 술 뜨고 또 맞아요. 섞어 네. 먹어왔던 네, 네. 생활 습관, 식습관이 있어서요. 네. 이거 어느 정도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이어트 되게 많았죠. 네네. 뭐 황제 다이어트, 맞아요. 무슨 다이어트 되게 뭐 많았죠. 원푸드 다이어트. 심지어 요즘은 간헐적 단식까지 네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혈관 질환에 유일하게 성공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 샐러드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올리브도 있고 네. 야채도 있고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깝게 드레싱만 올리고 먹는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어요. 그 말은 뭐냐? 밥 먼저 먹는다, 야채부터 먹는다, 뭐 한다? 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만 조심하셔도 충분합니다. 좋다는 걸 굳이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 안 먹는다라고 하시면 환자들도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안 먹는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음료수를 먹었는데 달콤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음료수를 먹었는데 약간 덜 단데 이런 필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짠 음식도 똑같아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먹었는데 오늘 간이 좀 슴슴한데 그래서 약간씩의 변화만 주셔도 이게 정말로 크거든요. 평소보다 약간만. 수위를 조금만 네. 낮추는. 요거 약간 더 달면 좋겠는데, 약간 더 짜면 좋겠는데, 약간 더 기름지면 좋겠는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하는 그 약간의 차이만 그날 극복하시면 돼요. 요즘 그 식단 하시는 분들이 뭐 이른바 치팅데이 네, 해서 네. 한 달에 하루는 용서해줘 해서 한 달에 하루는 마음껏 먹고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먹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과 네. 다이어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치팅데이라고 해서 어느 날 하루나 어느 날 한 끼를 막 드시잖아요. 네네. 막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사람 몸은 굶주려 있다가 많이 들어오면 다 안 써요. 아, 저축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배가 나오고요. 아, 지방간이 생기고요. 오히려 혈관 건강이 더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치팅데이 때 마음껏 드셔도 돼요. 딱 하나 조건이 뭐냐. 치팅데이 할 때 한 끼를 맛있게 먹을 때 먹었던 음식이 나쁜 효과를 미치지 않게 하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근육 운동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 음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축을 할 때 다 근육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근육에 있던 아이들은 근육이 움직이면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혈관이나 내장이나 간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식이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요. 근육 운동, 아. 근력 운동이라고 하죠. 치팅데이의 치팅 일종의 컨닝이잖아요. 네. 컨닝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짝 하는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의 여지를 두되 살짝 맞습니다. 네, 케이크도 네, 한 네, 조각 네, 네, 살짝. 네. 그리고 소스도 평소에 안 치던 거 그냥 살짝 네, 한 그렇죠. 번. 그리고 그냥 튀김도 안 드시던 거 그냥 한두 조각 네, 살짝. 요렇게 먹는 개념은 그래도 괜찮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빵도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싶은데 네, 네. 한 번 먹으면 터져가지고 터져주죠. 너무 먹고 그렇죠. 싶어지잖아요. 네. 이게 탄수화물을 부르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당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끊지를 못하느냐 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은 섭취를 한 다음에 분해가 되고 저 멀리 가야 아. 이게 에너지로 쓰이는데 탄수화물을 딱 먹자마자요. 바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기운이 빵 하고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혈당이 흡수가 되잖아요. 이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뇌로 올라가요. 아. 그럼 뇌가 와 맛있는 당이 들었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끊지 못하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먹게 돼요. 제일 나쁜 음식이 당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탄수화물 중독인데 시작하면 못 끊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빵, 카페 가시면 맛있는 네. 음료, 그죠? 못 끊죠. 디저트 못 끊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즐기셔도 돼요. 되지만 그거 한 모금, 한 포크 덜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 근육 운동, 근육을 만들어 놓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근육을 근육을 만드셔야 만들고 치팅도 예, 하고 폭식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보통 유산소 운동 강조 네, 많이 네. 하셨죠. 요즘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요즘 근육 운동. 근육 운동 일반. 네, 네. 근육 운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 운동 먼저 네, 하시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단이 쉽지 않아요. 이것도 엄청난 절제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혈관이 건강해지긴 하는 건가요? 네. 어. 무조건 건강해지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내가 굳이 나의 장을 끊어내는 노력을 할 만큼 식단 조절 안 하셔도 돼요. 설탕 반 스푼만 더 네, 넣으시면 네. 되고요. 소금 반만 더 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국물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국물 드링킹 하지 않고 네. 국물은 그냥 하수구에 어. 그냥 주시는 게 낫고요. 건더기만 드시라는 네, 거죠. 네. 우리 보통 밥그릇에 끝을 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한 숟가락 정도의 쌀은 남겨 놓는 정도. 그러니까 한 5% 10%만 노력하셔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물 요리 아예 식탁에 내놓을 때 건더기만 건져서 그릇에 담아놔도 되겠네요. 큰 이렇게 냄비에 요리를 하시면 덜어서 드신다는 국물을 적게 먹어요. 그렇죠. 건더기만 건더기만 덜어서. 하죠. 그리고 국물 요리 드실 때 숟가락이 아닌 네. 젓가락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건더기 건져 드실 때 거기에 국물 묻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충분히 국물 느끼실 수 있는데 네네. 꼭 우리나라 분들 굳이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또 또 먹고 먹잖아요. 싶거든요. 그죠? 네. 그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국물 안에 설탕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먹다 보면 계속 먹고 싶어져요. 아, 네. 그래서 아예 저는 국물 요리는 젓가락. 심지어 뭐 심장이 아주 나쁜 사람들한테 제가 보통 다른 우리 동료분들은 라면 절대로 못 먹게 하거든요. 네네. 저는 라면 먹으라 그래요. 아, 라면 드세요. 드셔도 되는데 단 젓가락으로만 건더기만. 건더기만. 국물은 밥만을 먹지 말고 버리라. 네. 그러니까 젓가락만 잘 쓰면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위험한 음식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왜 맛있는 건 다 몸에 안 좋을까요? 참.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 끝으로 네. 만성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네. 하는 거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 나는 자연인이다. 네. 중요하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도 그냥 맹물 드시고요. 네. 말씀드린 고기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그냥 구워 드시고 네. 밥도 흰 쌀밥이 아닌 현미나 보리쌀 같은 음. 것처럼 자연에 가깝게 사시는 게 사실은 염증도 줄이고요. 혈관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원시사회 시민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식습관이 나를 지킨다라는 일념으로 안 먹을 거 안 먹고 먹을 것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교육과대학 순환기내과의 이종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았네요. 오늘 먹는 것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